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대로 국내외적으로 부담되는 리스크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볼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중간선거 소화 후 달러 강세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또 강달러가 또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미국 선거도 잘 알아야 되죠.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상원은 뭐고 하원은 뭐고, 예, 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다. 예,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선거는 끝났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원과 하원 그렇게 돼서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실은 뭐 우려감과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공화당이 예상보다는 잘 못했다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 레드웨이브라 그러죠. 레드웨이브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 하원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좀 장악을 하면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정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 자체 그리고 주가에도 우려감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결과가 100%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예상치가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신승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좀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죠. 공화당이 하원에서 신승을 거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을 하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공화당의 이 의석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도 놓고 보면 1,400원을 훌쩍 넘었던 게 며칠 전인데요. 지금 전일 종가가 전일 환율이 1,364원 80선입니다. 80전인데 어제도 20원이나 하락을 했거든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멈칫하고 달러가 조금씩 약세가 될 것이다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달러가 약세가 될지는 시장에서 예상을 많이 못했죠. 근데 이 이유가 공화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정책이 있어서 공화당은 달러의 약세 쪽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공화당이 생각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달러는 소폭 강세가 된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NDF 환율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달러가 강세 시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일 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4일 동안 좀 빠르게 올랐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4일 보면은 거의 100포인트 올랐는데 여기서 차익 매물 내고 싶은데 차익 매물 낼 이 핑계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핑계거리가 좀 많은데 우선 달러가 소폭 강세가 됐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미국 시장 딱 기술주 중심으로 팔기 좋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뭐 앨런 머스크가 주식도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선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다우도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더 많이 하락했죠. 2.5% 정도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이 명분을 확실히 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기술주 하락할 때 이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뭐 이 영향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까지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진짜 말씀대로 세상을 막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박학다식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 이번 선거 결과를 봐도 확실히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참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오늘 시장이 사실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선물도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거셌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도 확대가 됐고, 근데 환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변동은 우선 아닙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370원 20전인데요. 지금 국내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 국내 시장 20원 하락을 했는데 1370원이다 그러면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5원에서 6원 정도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환율은 우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유렉스 코스피 200 선물이 0.93%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면 한 1% 정도 하락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큰 변수가 장 후반에 선물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미국 시장보다는 하락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제 선물이 확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1% 정도의 하락이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 이 가능성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서 올라간 게 국내 시장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 계속 사서 외국인이 올린 시장인데 여기서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할 가능성, 전체적으로 정황상도 낮지만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박스권 상단 2,400을 사실 채 못 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2,400을 훌쩍 넘어서 2,424.41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옵션 만기일, 어제 선물 변동성도 컸다.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장 끝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역시나 국내 시장에서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종목별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환율이 그렇고 대외 변수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경계를 가질 만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정말 특히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4거래일 연속 나왔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합쳐서 7,500억 그 전일에도 거의 7천억 좀 넘는 그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좀 보수적인 수급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말씀을 해주셨던 말의 온도가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LG전자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왜 이걸 연결하시나요, 이사님? 우선 이 지수는 여기서 또 많이 오르기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실적이 매우 좋다가 아니라 미국이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산업이 좀 성장하든지 이 성장하는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의 크기가 좀 커지는 그런 산업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이 전기차, 2차 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LG전자 이 전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주목을 했고요.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시장의 조정 혹은 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에도 그 종목과 그 섹터는 성장하고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지수의 레벨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섹터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좀 낮다라 그러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조정이 나오고요. 상승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조금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죠. 좀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산업도 성장하는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LG전자를 골라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무조건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특히 LG전자는 이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더 LG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 4분기는 LG전자 그러면 저는 포커스를 전장에 맞췄지만 실적에 대한 포커스 숫자를 보면 이 가전이 압도적이었죠. LG전자 그러면 뭐 가전입니다. 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가전만으로 영업이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전에 대한 중요도 높은데 우선 4분기 가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 가전은 비수기인데요. 생활가전 비수기로 실적은 둔화되고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23년도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3년도에 이 가전보다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그리고 전장 사업부 이 전장 사업부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주가는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주가가 전기전자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상당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은 2020년도 이 수준까지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PBR로 따졌을 때 사실 가전업체, 전자업체인데 이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나는 사실 영업이익이 LG전자 22년도 한 4조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PBR이 1배가 사실 조금 안 되거든요. 이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고 내년도에 전장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한다라면은 지금 자리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61선과 121선 모두 뚫고서는 올라갔습니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조정이 작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 위부터는 매물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LG전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길게 봤을 때의 목표 주가, 이 전에 움직였을 때의 박스권 하단이죠.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조금 길게 내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만 5천 원 목표가 길게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실적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LG전자 긴 관점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1만 5천 원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